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협력 학습 모델 딱 세 가지를 뽑아서 핵심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이론 말고요. 실제적인 특징과 장단점이 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온라인 협동학습이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 온라인 프로젝트랑 웹캐스트라는 두 가지 사례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핵심이 뭐고 어떤 점을 더 생각해 봐야 할지 정리하고 끝낼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온라인 협동학습의 기본부터 시작해보죠. 온라인 협동학습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온라인 게시판, 채팅, 아니면 줌 같은 화상회의, 이런 디지털 도구들 있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 그게 다예요. 교실 밖에서 온라인으로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좋으냐? 가장 큰 특징 몇 가지를 짚어보면요. 우선 좀 내성적인 친구들도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자기 의견을 내는 게 편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또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자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보를 찾아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정보 활용 능력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같은 건 확실히 좋아져요.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의견 맞추는 거 시간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머리 아플 때도 있고요. 글쓰기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이거죠. 애초에 하려는 의지가 없는 학생은 참여를 잘 안 한다는 거. 이건 정말 큰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온라인 프로젝트라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프로젝트는요, 그냥 온라인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과제를 해결하자 하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죠. 인터넷을 도구 삼아서 팀원들이랑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라인 프로젝트의 특징들을 보면 확실히 강점이 보입니다. 일단 멀티미디어를 쓰니까 학습 환경이 훨씬 다채로워지고요. 또 우리나라 학생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으니 상호작용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성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물도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쉽고요. 결국 이 온라인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능력이 길러질까요? 첫째, 학생들이 직접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쑥쑥 크겠죠. 둘째, 실제 문제를 팀원들이랑 같이 푸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고요. 셋째, 인터넷으로 자료를 계속 찾아야 하니 정보 활용 능력도 필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닌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죠. 역할 분담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는 건 기본이고요. 자, 이번에는 온라인 프로젝트의 한 종류인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가 딱 잡혀있는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닷지의 웹캐스트입니다. 웹캐스트. 이게 온라인 프로젝트랑 뭐가 다르냐? 딱 한 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교사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점이에요. 온라인 프로젝트가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라면 웹퀘스트는 교사가 미리 과제도 정해주고 참고할 만한 인터넷 자료 링크까지 싹 다 제공해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정해진 틀 안에서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훨씬 안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웹퀘스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교사가 정보랑 절차를 다 안내해주니까 따라가기 쉽고요. 팀원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협력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는 과제가 그냥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부딪힐 법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라 학생들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죠. 원래 이 웹퀘스트라는 게 교사들이 웹 기반 수업을 좀 더 쉽게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웹캐스트는 아주 명확하게 6단계의 정해진 길을 따라갑니다.
보시면 첫 번째 소개 단계에서 자, 우리 이런 걸 해볼 거야 하고 알려주고요. 두 번째 과제 단계에서 너희의 미션은 바로 이거야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줍니다. 세 번째 과정에서는 이 미션을 어떻게 해결할지 절차를 안내해주고 네 번째 자원에서 필요한 인터넷 링크 같은 걸 제공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평가를 통해 잘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나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모델들의 핵심만 딱 요약해보고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는 뭔지 정리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본 게 온라인 협동학습, 온라인 프로젝트, 그리고 웹캐스트 이 세 가지였잖아요. 이걸 다 꿰뚫는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점은 세 가지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장점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숙제도 있어요. 결국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학습 동기가 약한 학생들은 참여율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온라인 도구를 쓰기 때문에 성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동기가 낮은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온라인에서 의견 맞추느라 시간 다 보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단점들을 잘 보완해야만 이 좋은 학습 모델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죠. 아마 이게 앞으로 온라인 교육 현장에서 계속 고민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